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라어 18과 19가를 좀 더 현장감 있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있으시죠? 설마 교재 없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교재를 펴시고 여러분 18과 248페이지를 펴보십시오. 248페이지. 248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중간태, 수동태, 직설법 있습니다. 오늘 차근차근 하지만 아주 간결하게 수동태, 중간태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현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했는가 하면 현재형을 했죠. 현재형. 오에이스 에이 오메네테 우시. 자, 그리고 1시제 능동태 인칭어미 했습니다. 1인칭에는 없고 2인칭 단수는 시그마, 3인칭은 이오타, 그리고 맨, 태, 그러니까 뉘, 시그마, 이오타. 그래서 은씨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요. 그걸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일단은 보통의 현재 시제 능동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팔싱 분해를 하면 인칭, 수, 현재, 시제, 능동태, 직설법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1인칭, 뭐 복수, 단수, 1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 그리고 기본형, 그 다음 뜻 이렇게 동사를 분해합니다. 제가 시험을 내면 여러분 그렇게 분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현재 시제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직설법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평서문을 뜻합니다. 뭐 갔다, 왔다, 먹었다, 잤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 법은 이제 직설법하고 다른 건 가정법, 희구법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때는 그때 가서 하고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직설법이에요. 직설법만으로 대부분의 말을 다 어지간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설법은 일단 앞으로 계속 직설법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현재 시제는 바뀌고 현재를 할 때도 있고 뭐 부정과거를 할 때도 있고 미완료를 할 때도 있고 뭐 완료형을 할 때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시제에 들어가는 거고, 중간에 능동태, 능동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동태를 할 거예요. 능동태, 수동태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수동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영어나 헬라어에는 수동태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hit이라는 말이 있죠. hit. 그러니까 I hit. hit은 일단 그 수동태를 만드는 과거 분사하고 동사 원형이 똑같잖아요. 그래 I hit 그럼 내가 친다고. I am hit 그럼 내가 맞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hit은 뭐 hit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분사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I hit이나 그죠? I hit 그럼 내가 쳤다는 거고. I hit the ball 그럼 볼을 때렸다는 얘기고. I am hit이라고 하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비동사를 집어넣음으로써 내가 맞았다가 되는 거예요. I am hit. 그죠? 그래서 hit by pitched. hit by pitched ball. 던져진 볼에 의해 맞았다. 그래서 dead ball이 되는 거예요. 야구할 때. 그래서 이게 수동태입니다. 내가 맞는 거. 내가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맞는 거. 내가 당하는 거. 영어하고 헬라어에서는 수동태 문장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서구의 상황에서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하느냐, 내가 당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이 발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수동태를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영어는 주어는 그냥 나오고 I am hit 그래서 여기에 과거 분사라는 형태를 써주고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수동태예요. 이렇게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면 헬라어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헬라어는 수동태를 일단은 우리가 루어로 시작했으니까 루어로 계속 갑시다. 잘 안 나오네.
루어, 이제 루라는 게 이제 일단 어간이고 어간의 연결어미라는 걸 쓰죠. 연결어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나 니나 없을 때는 뭐가 온다? 오미크론이 온다. 그죠? 오미크론이 온다. 그리고 나머지는 엡실론이 온다. 그죠? 이게 이제 연결어미입니다. 오미크론 또는 엡실론. 자, 그럼 연결어미는 일단 똑같아요. 그런데 수동태 제 1시제인데 수동태 인칭어미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고 시그마, 이오타, 맨, 테, 리 그러니까 리 다음에 시그마, 이오타 이렇게 은씨 이렇게 시상 인칭 의미가 나오고 요게 연결 의미하고 합해져서 오, 에이스, 에이, 오메네테, 우씨 또는 contract verb, 추격 동사에서는 이 인칭 의미가 그대로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에이스, 에이, 오메네테, 우씨나 씨, 씨, 멘테, 은씨 이것만 외워두면 어떻게든 분해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동사 분해를. 인칭이 뭔지를 알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이 했던 거고 그러면 수동태의 인칭 어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my, 사이, 타이, 메타, 스테, 시그마, 니가 있고 타이, 은타이가 됩니다. 자, 이것이 1인칭, 2인칭, 3인칭 이게 단수죠. 그리고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입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일단은 앞으로 괴롭지 않으려면 my, sci, tie, meta, ste, on, tie my, sci, tie, meta, ste, on, tie my, sci, tie, meta, ste, on, tie 이것을 my, sci, tie, my 1인칭 나, sci 2인칭, tie 3인칭, my, sci, tie, meta, ste, on, tie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다 스테, 은타이. 그래서 익숙해져서 이제 이걸 계속 연습 문제로 연습을 하면 이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구약학 교수님 중에 김군주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김군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혼자 혼자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공부할 수 있습니까? 김군주 선생님이 그랬어요. 할 수 있습니다. 곧 다 잊어먹습니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함께 연습 문제를 풀고 연습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원문을 읽고 그걸 끊임없이 읽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여러분 연습 문제를 풀고 원문을 읽기 위한 연습이에요. 이건 뭐 백날 마이사이타이 메타스넨타이 마이사이타이 외워봤자 시간 지나면 또 헷갈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연습을 풀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에 사념적으로 있는 거예요. 연습 문제를 열심히 풀고 지금은 제가 연습 문제를 많이 못 내드려서 여러분 있는 거라도 좀 푸시고 그러면서 이 my가 왔으면 나는 너는 my side tie 그는 그녀는 그것은 메타 우리는 ste 너희는 untie 그들은 뭐 그 남자들은 그 여자들은 그것들은 루어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뜻이 루어는 푸니까 풀다니까 내가 풀린다, 풀리고 있다. 네가 풀린다, 풀리고 있다. 그가, 그녀가 풀린다, 풀리고 있다. 우리가 푼다, 풀리고 있다. 풀린다, 풀리고 있다. 너희가 풀려진다, 풀리고 있다. 그들이 풀린다, 풀리고 있다. 그러니까 푸는 게 아니고 풀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제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진행형이 가능하고요. 뭐뭐 하고 있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한 행동을 표시하는 뭐뭐 한다, 푼다, 내가 풀고 있다.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맞다. 내가 풀린다, 내가 풀리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my side tie, meta stay on tie. 자,
일단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했던 것처럼 일시상 수동태 어미와 인칭 어미와 그것이 연결 어미하고 붙어서 변형되는 것까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이유는 그렇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형으로 쉽게 변화하는 게 있을 테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축약 동사처럼. 자, 그러면 이제 루어가 있습니다. 좀 답답해. 자, 이게 어간이 있죠. 그리고 플러스 연결어미 뒤에 오는 것은 my입니다. my 1인칭이잖아요. my. 자, 미가 있으니까 연결어미가 뭘까요? o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오마이가 되죠. 그래서 my는 인칭어미, 일시상 수동태 인칭어미고 결국에는 동사가 변화되면 오마이로 끝나는 거예요. 오마니, 오마이. 1인칭. 내가 당한다. 내가 풀려지고 있다. 내가 풀린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결국은 루오마이가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루오마이. 딱 보면 루오마이. 그죠? 액센트는 안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루는 똑같고 여기에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my side. 자, 연결어미 시그마니까. 그죠? 연결어미는 엡실론. 자, 그러면 엡실론이 사이가 되면 여기에는 복잡하게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에 사이 이상하잖아요. 에 사이. at i도 아니고 에 사이. 그러니까 이 엡실론과 시그마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그마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엡실론이 i 만나서 에타로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오타는 밑에다 붙습니다. 그래서 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 에. 그죠? 그래서 결국 루에 이렇게 됩니다. 자, 사이하고 에하고는 한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따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것하고 이것을 따로 머릿속에 넣어놓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갈 때에 정신껏 가게 좋습니다. 결국 헬라어도 결국 사람이 익히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것들로 어떻게든 변화해서 여러 가지의 형태를 만들어내거든요. 언제나 새로운 외울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만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면 이걸 조합해서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동사 변형들이 생겨납니다. 문제는 뭐냐? 이때 이걸 익혀 놓지 않으면 조합할 때, 야, 이게 왜 나왔지? 저게 왜 나왔지? 이게 이렇게 어떻게 조합되지?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my side. 그 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tie. 자, 연결어미는 당연히 에가 올 테고 뭐 문제없이 붙어갑니다. 에 타이. 루에 타이. 자, 그 다음 my side tie. 메타. 여기에는 연결어미 미가 나왔으니까, 그죠? 미가 나왔으니까 오미크론이 오죠. 그래서
루오메사가 됩니다. 루오메사. 우리가 풀려지고 있다. 우리가 풀려진다. 풀린다. 자, 마이, 사이, 타이, 메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스테. 그러면 연결 어미는 아이 귀찮아. 시그마니까 앞에 엡실론 와서 루, 에, 스테. 루, 에스테. 그 다음 마이, 사이, 타이, 메타, 스테. 니, 타이, 은타이. 그죠? 은타이. 이거하고 이거 똑같죠? 3인칭. 그죠? 다만 다른 건 여기에 니를 넣어둔 거죠. 그죠? 그러면 니 왔으니까 오가 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루, 온, 타이. 수동태, 현재형 끝났습니다. 끝. 이보다 더 어떻게 설명을 잘해? 이보다 더 어떻게? 그죠? 마이, 사이, 타이, 메타, 스테, 온, 타이. 정말 외우세요. 이거는 정말 앞으로 모든 시제에서 수동태만 나오면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마이, 사이, 타이, 메타, 스테, 온, 타이. 그러니까 지금 시상 인칭어미, 일시상 인칭어미를 우리가 2개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연결 모음, 인칭어미, 그리고 뒤에 오마이. 그래서 오마이, 에, 에타이, 오메타, 에스테, 온타이. 오마이, 에, 에타이, 오메타, 에스테, 온타이. 그러면 보자마자 익힐 수 있고, 그리고 뭐 불규칙 변화 같은 경우에도 이걸 보면 따라갈 수 있죠. 이 느낌에 집어넣으세요. 그죠? 인칭어미 집어넣고 연결 모음 붙어서 오마이, 에, 에타이, 오메타, 에스테, 온타이. 그죠? 마이, 사이, 타이, 메타, 스테, 온타이. 자, 그럼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 일시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일시제 인칭어미가 있고 일시제 인칭어미에 일시제 현재가 있는 거죠. 일단 현재까지 했습니다. 우리 현재밖에 안 했잖아요. 앞으로 얘기를 채울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무조건 이득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일시제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어요. 그죠? 자, 일시제 현재형 인칭어미, 일시제 인칭어미, 일시제 안에 현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시제에 다른 시제도 들어갑니다. 일단 현재만 했으니까 일단 현재만 해놓는 거예요. 일시제 인칭어미, 능동, 수동이 뭔가 하면 인칭어미가 여기서부터 없고 시그마, 이오타, 그리고 맨, 태, 은씨, 이죠. 자, 수동태, 마이, 사이, 타이, 메따, 스테, 은, 타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시제, 인칭어미. 자,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귀찮더라도 들으세요. 현재에서 이것과 연결 모음이 붙어서 나오는 그 최종 형태는 여러분은 잘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뭐지라고 싶은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운씨 잖아요. OSA의 오메네테 우씨. 아, 이거 자꾸 헷갈려. 움직이는 니까지. OSA 오메네테 우씨잖아요. OSA 오메네테 우씨. 이거하고 이거하고 여러분은 금방 구별이 가지만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으면 달라요. 헷갈리잖아요. 이거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우씨잖아요, 우씨.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것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제 인칭어미 따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것이 결국에는 와서 되는 현재 능동태 인칭어미는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런가 보다. 이때까지 한 게 있으니까. 오마이, 그죠? 이거는 현재 수동태 직설법이죠. 오마이, 에타이, 오메따, 에스테, 온타이. 그냥 이거하고. 이것은 일시제에서 나온 것이고, 일단 일시제 인칭어미가 우리를 배운 겁니다. 일시제 인칭어미. 그리고 일시제에서 인칭어미에서 수동태와 중간태는 같습니다. 중간태라는 것은 한국어와 영어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뜻은 뭐냐? 일단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뜻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이따가 할 건데 중간태라는 형태가 새롭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중간태라는 것은 일시제에서는 일단은 수동태하고 똑같다. 인칭어미는 오마이사이테 메타스테은타이. 중간태라는 게 있고 인칭어미가 있다. 일단 이렇게 중간태를 만나봅니다. 자, 이제 중간태 들어가겠습니다. 수동태 다 했어요. 현재 수동태 직설법 끝났습니다. 자, 중간태를 들어가기 전에 디포넌트 동사를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국 중간태가 왜 나왔는가 하면 디포넌트 동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253페이지. 18-11 디포넌트 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 동사는 형태가 중간태 또는 수동태지만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 무슨 말이냐? 그냥 까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에르코마이.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에르코마이라는 동사를 만났습니다. 오마이. 딱 왔네? 그럼 뭐겠어요? 에르코마이. 우리의 능력으로 보기에는 일단 1인칭, 단수, 그죠? 현재, 수동태, 직설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수동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죠? 자, 오마이니까 분해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능동태 형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능동태 형태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contract verb가 아닌 상황에야 그냥 무식하게 생각하면 이게 능동태 1인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에이스에이 오메네 데우스니까. 문제는 뭐냐? 사전을 보면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 왜 이거는 능동태 형태일 텐데 수동태 형태인데 능동태 원래 동사가 없나요?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합니다. 얘야, 그건 디포넌트 동사다. 너는 그것도 몰랐느냐? 그렇게 해요. 디포넌트 동사. 아니 선생님 디포넌트 동사가 뭡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수동태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중에는 원래 이렇게 형태가 나와서 에르코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의 뜻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에르코마이는 모양은 딱 보면 수동태처럼 보이는데 야속하게도 뜻이 능동태다. 자, 에르코마이는 오다란 뜻입니다. 자, 오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컴이잖아요. 컴이라는 말이
수동태가 있어요? 수동태가 있어요? come이라는 말이? I am came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쉽게 말하면 자동사잖아요. 영어로 치면 내가 온다, 내가 온다, 내가 오다, 나는 온다, 그죠? 내가 온다라는 말인데 자동사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목적어가 있어야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데 자동사는 내가 온다라고 해버리면 이것 자체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이런 동사들, 에르코마이 같은 동사들은 일단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형의 형태가 나오면서 이 수동형의 형태가 능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에르코마이라는 것은 보기에는 수동태처럼 보이지만 능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오다라는 뜻이다. 아, 선생님 그럼 너무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릴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에르코마이하고 내가 온다라고 단어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 선생님 내가 헬라어 원문을 보다가 예를 들면 에르코마이라는 동사를 제가 외운 적이 없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에르코마이 나오면 나는 맨날 에르코마이를 이것만 단어 찾았을 똑똑인데 그럼 너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그러니까 디퍼런트 동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서와 여러분이 더 깊이 신약을 연구하게 되면 뭐 헐머스의 목자서신이나 디다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헬라어로 써진 문헌들을 읽게 되겠지만 일단 다 이렇게 딱 제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디퍼런트 동사는 여러분이 따로 다 대부분 외우게 됩니다. 기본적인 동사들. 에르코마이를 외우면 오다라고 외울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능동이라는 뜻을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개념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모양은 수동태지만 이건 능동의 뜻을 가지고 있다. 에르코마이. 그러니까 뭐 전혀 모르면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해할 때는 에르코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칭 단수, 현재, 디포넌트, 직설법 이렇게 분해합니다. 1인칭 단수, 현재, 디포넌트, 직설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포넌트 동사는 형태는 수동태지만 능동의 뜻을 갖다 끝! 그죠? 끝. 그리고 뒤에 현재 중간태 직설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현재 중간태 직설법. 영어에는 이제 254페이지. 능동태와 수동태만 있지만 헬라에는 세 가지 종류의 태가 있다는 거예요.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다. 그래서 현재 시제에서 중간태와 수동태의 형태는 같대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에서는 중간태와 수동태의 형태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마이, 에타이, 오메타, 에스테, 온타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수동태와 중간태 똑같으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현재 시제에서는 수동태나 중간태나 똑같다. 알고 좋아라. 내가 인칭어미 또 외울 필요가 없구나. 인칭 변화 외울 필요 없구나. 그렇다. 그럼 여러분 헷갈리는 게 있지만 뒤에 다 해결이 됩니다. 자, 255페이지 보세요. 18.17. 중간태 동사의 의미는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뉘앙스에 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루려고 한다. 자, 그냥 중간태 동사를 깊게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대충 단순하게 알아보자. 지금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거군요. 이 말을 하죠. 다음 몇몇 장에서 중간태 동사로 디포넌트만 다루게 될 텐데 이 동사들은 항상 능동의 의미만 가진다. 사실 신약 성경에 나타내는 중간태 동사의 75%가 디포넌트다. 무슨 말이냐? 디포넌트 형태가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모양은 수동태지만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디포넌트 동사는 중간태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간태는 해석은 복잡하니까 다음에 얘기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냥 능동의 뜻인 거예요. 디포넌트 동사는. 그리고 에르코마이는 디포넌트 동사는 중간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일단 중간태와 수동태는 그 변화가 똑같잖아요. 마이, 사이, 타임, 메타스, 은타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중간태의 75%는 디포넌트 동사고 디포넌트의 뜻은 능동이다.
무슨 소리야. 이렇단 얘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태는, 현재 중간태는 75%가 능동의 뜻을 가진 디포넌트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현재 시제에서 중간태와 수동태는 같은 형태다. 에르코마이가 중간태인지 수동태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다음 장대에서 제시하는 중간태는 모두 디포넌트 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외울 거고, 형태는 디포넌트 동사를 외울 때 에르코마이라고 해서 형태를 능동 형태로 외워놓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중간태와 수동태 디포넌트 동사는 모두 능동으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냥 디포넌트 동사가 있는데 능동으로 해석해라. 그래, 에르코마이 형태는 수동이지만 능동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걸 왜 중간태라고 합니까? 당연히 25%는 뭐예요? 중간태는 디포넌트 동사가 아닌 형태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중간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오마이라는 동사가 일단 있는데 이것이 중간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루오마이라는 게 왔는데. 그럼 그때는 그 뜻이 수동태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뭐만 고민해야 된다? 디포넌트 동사가 있고 디포넌트 동사는 중간태다. 그리고 그 중간태지만 의미는 능동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라고요. 뒤에 가면 중간태, 그 시제에 따라서 중간태 형태가 다를 때가 나옵니다. 현재는 중간태하고 수동태가 똑같지만 다른 시제에서는 중간태하고 수동태가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럼 그때 가면 중간태는 또 따로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태의 개념을 지금 넣어두시라고요. 지금은 중요하잖아요. 그냥 중간태가 있나 보다. 디포넌트 동사인데, 디포넌트는 중간태인데 뜻은 능동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55페이지 보면 축약동사의 현재 중간태 수동태 형태가 나와요. 축약동사는 변화도 또 골치 아프게 다르겠죠. 그러면 여기 아가파오, 아가포마이, 아가파, 아가파타이, 아가포메타, 아가파스테, 아가폰타이. 이게 글자가 너무 작아요.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늙어가지고요. 자, 아가파스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볼 때 아가파오, 포이에오, 폴렐로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다 여러분이 마이사이타이, 메타스테 온타이나 오마이에 에타이, 오메타 에스테 온타이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분해가 가능해요. 팔싱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팔싱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2인칭 단수 형태, 아가파하고 포이에하고 폴렐로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축약동사의 축약되는 형태를 여러분이 다 인지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면 포이에라는 걸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에타가 길어지고 이오타가 붙었구나. 이게 축약동사고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안 갑니다. 딱 본 순간 밑에 이오타 붙었네? 동사네? 뭐예요? 현재 중간태 수동태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중간태 수동태네. 자, 우리가 축약동사를 다시 돌아가 봅시다. 축약동사의 세 가지 형태가 있죠. 241페이지. 241페이지 축약동사의 세 가지 형태. 여기 보시면 아가파, 포이에이, 폴렐로이가 있는데 아가파, 포이에, 그리고 폴렐로이. 아가파, 이게 형태가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가 되니까 아가파는 여기에 3인칭 단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가파라는 게 2인칭 단수로 왔어요. 그리고 포이에이도 포이에이는
이 포이에라고 왔을 때 포이에가 왔으니까 이 포이에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컨트랙트 벌브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걸 봤을 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능동태 직설법인지 아니면 이것이 현재 수동태 중간태 직설법인지 헷갈릴 수 있죠. 그건 폴렐로이도 마찬가지죠. 폴렐로이도 형태가 똑같죠. 자,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문맥을 보고 구별합니다. 문맥을 보고. 그래서 이것이 2인칭이냐, 3인칭이냐를 구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2인칭일는 어떻게 했어요? 2인칭, 주어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그 문맥 안에서 이것이 3인칭으로 쓰였느냐, 2인칭으로 쓰였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느냐?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문맥을 보고 이것이 이제 2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러니까 수동태냐, 현재 수동태냐, 현재 능동태냐를 판가름해야 될 케이스가 contract verb, 축약 동사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문맥으로 판가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능동태 3인칭과 축약 동사, 현재 수동태 직설법 앞에 있는 2인칭 명태가 거의 비슷하다. 형태가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을 문맥을 보고 해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오타로 끝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뒤에 하나로 끝나잖아요. 길어지면서 모음이 하나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 대부분 대충 해결해냅니다. 거의 해결해낼 수 있다. 이게 모르고 있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인지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축약동사에 익숙해지면서 언젠가는 이 형태 전체를 익숙해질 때가 오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것 자체를 막 외운다고 해서 좀 복잡해질 확률이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 호기심이 있고 이런 거 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아닌 분은 저처럼 이게 대부분 다 구별이 가능하지만 구별이 안 되는 부분만 조금씩 알아가서 연수 문제 풀면서 조금 헷갈리다 보면 익숙해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자꾸 헷갈리는 거에 마음을 쓰지 마세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헬라어를 익숙해져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 헬라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서를 읽으면서 신약 원전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기억하고 있을 테고 계속 써먹을 테고 안 하는 사람들은 2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걸 익히고 친해지는데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 학습 갑니다. 아포크리노마이 대답한다. 아포크리노마이 대답한다. 이 아포크리노마이가 앞에 연습 문제에서 나왔었잖아요. 그 전에 연습 문제에서 이 마운스 선생님이 이런 해괴한 짓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내놓고 그 뒤에다가 약간 해서 이제 익히게 하는 것, 좀 헷갈리게 한 다음에 뒤에 그 단어를 주는 것. 일단 아포크리노마이 디포넨트 동사죠. 대답한다 외우시면 돼요. 디포넨트. 그죠? 중간태 75%가 디포넨트니까. 중간태로 쓰지 않고 디포넌트라고 하셔도 돼요. 제가 시험에 여러분 만약 중간태로 쓰셔도 맞다 해드릴게요. 그렇지만 디포넌트 이제 1인칭 그죠? 단수 현재 디포넌트 직설법. 자, they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they 이 동사는 항상 3인칭 단수로 사용되고 주어는 항상 중성이래요. 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they 연습 문제 내겠다는 얘기겠죠. 두나마이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이고요. 뒤에 보면 두나마이, 두나사이, 두네, 두나타이, 두나메타, 두나스테, 두난타이 형태가 좀 다르지만 연결 모음에 관한 법칙에서 알파를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파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뒤에 인칭 의미는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파싱하는데 분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형태가 이제 연결 의미를 알파로만 쓰니까 보통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에르코마이 가다 오다.
어차피 가는 거나 오는 거나 그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면 되는 거고. 자, 눅스, 누크토스. 자, 밤이란 뜻입니다. 눅스, 누크토스. 삼변화 형태죠. 자, 호스티스, 헤티스, 호티. 호스티스, 헤티스, 호티.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자, 이 단어는 관계대명사와 부정대명사가 결합한 것으로 관계대명사와 부정대명사.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라는 뜻이에요. 양쪽 모두 변화해요. 부록에서 555쪽의 전체 변화포를 한번 보시고 두 번째 경로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경로 학습하는 거 아닙니다. 이 3인칭 3변화 명사에 익숙해요. 호스티스는 관계대명사와 함께 오기 때문에 종속적만 이끈다. 호스티스절은 본주어와 본동사를 포함할 수 없다. 호스티스는 관계대명사 앞에 관계대명사와 부정대명사가 합쳐진 거니까 당연히 형사절로만 역할을 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석할 때 대충 해석합니다. 그렇게 안 나오니까 나올 리가 없죠. 자,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그렇게 안 하면 되죠. 자, 코이네헬라에서 이 관계 부정대명사가 변하기 시작하여 관계대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부정의 의미는 사라질 수 있고 문맥에 따라 호스티스는 호스와 같이 변형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진짜 호스티스인데 호스처럼 번역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호스티스, 헤티스, 호티라는 것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로 번역된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중성다수 호티는 시작성제에 나타나지 않대요. 자, 그럼 호하고 티를 빼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냐? 호티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이라는 것으로 뒤에 이 그 명사절을 이끄는 호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나는 뭐뭐 했습니다. 호티 이하를 이거를 호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거 묶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대절처럼. 그러하고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호티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신약성서에. 폴레오마이 가다 살다 폴레오마이. 자, 순하고 모으다 초대하다. 순 알고 순하고 모으다 초대하다. 토포스 위치, 장소. 이건 영어로도 이제 토포스라는 말을 쓰죠. 토포스. 그리고 호스. 호스, 뭐뭐와 같은 뭐뭐 할 때 어떻게 뭐뭐에 대해. 호스. 자, 18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18과가 끝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